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네모난 센서, 픽시2라는 비전 센서를 가지고 놀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어, 픽시2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략히 드릴게요. 픽시2는 컬러 기반의 비전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먼저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 색깔을 가진 사물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 사물을 알아보면 이제 자기가 그 인식한 사물이 프레임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를 컨트롤러 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한번 영상 보실까요? 귀엽네요. 모자도 쓰고. 예, 저렇게 파란색을 기억시켜 놓았더니 저 파란색을 가진 물체들을 다 쫓아다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픽시의 이러한 기능을 이제 이용을 해서 저렇게 사물을 쫓아다니는 로봇을 만들거나 뭐 다른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이 부분을 볼게요. 이 비전 센서가 이런 식으로 그 사물의 위치를 보내주고요. 또 사물의 크기도 보내줍니다. 그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이 되는데요. UART, SPI, I2C, 그리고 USB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없다면 디지털 아날로그 아웃풋이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디지털 아날로그 아웃풋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예,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중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서 하면 되고요. 어, 이렇게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에서 돌아가는지 또 API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포트가 되고 있는 녀석들은 지금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비글본 블랙, 그리고 레고 마인드스톰까지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많이 쓰는 ESP32나 STM32는 지금 서포트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 API가, 아두이노 API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을 이용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ESP32 같은 경우는 ESP32의 아두이노 그 개발 환경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봤었어요. 굉장히 쉽게 SPI 값 같은 것만 조금만 손보니까 ESP에서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STM32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정도 보고 이제 포팅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Other Device 포팅 가이드에 가시면 이렇게 어떻게 포팅을 하면 좋을지가 쭉 나와 있어요. 정말 친절하게 잘 써져 있어요. 일단은 먼저 자기에게 맞는 인터페이스를 골라야 하고요. USB가 가장 빨라서 좋은데 USB는 LIB 픽시 USB라는 이제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리눅스 베이스드 컨트롤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빠른 순서대로 적혀 있는데요. SPI, I2C, UART라는 순서대로 적혀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SPI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뭘 할지 정했으면 일단은 픽시에게 무슨 인터페이스를 쓸 건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 PC의 설정을 모두 맡고 있는 PC 앱이 있는데요. 이제 픽시몬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PC 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얘를 실행을 하고 픽시를 연결해 볼게요. 네, 이렇게 꽂으면 픽시몬에서 화면이 뜹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먼저 파일, 컨피규어에 가서 인터페이스에 갑니다.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 중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어플라이 해줄게요. 그러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설정들을 이 픽시몬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닫아주고요. 그리고 이 픽시몬이
픽시가 색깔을 학습할 때, 색깔을 기억하려고 할 때 이 픽시몬을 활용하면 훨씬 간편한데요. 제가 이 지금 이 녀석을 인식시키도록 해놓았는데요. 이 보면 노란색과 연두색 중간쯤 되는 색깔입니다. 한번 이렇게 모든 시그니처를 지워볼게요. 기억되어 있는 시그니처를 색깔을 이라고 얘는 기억을 해요. 이 상태에서 제가 픽시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떼면은 네, 이렇게 특정 색깔을 어떻게 인식할 건지가 뜹니다. 네, 지금 너무 많은 블록들이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콘피규어에 가서 예, 뭘 줄여주면 되냐면 익스퍼트에 가서 티치 트레솔드를 좀 이렇게 줄여주면 돼요. 예, 많이 줄었죠? 저는 이 밝은 쪽의 값을 인식하도록 하고 싶은데요. 조금 다시 늘려볼게요. 이렇게 밝은 데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정도 인식하도록 하고 버튼을 다시 누르면 클릭이 됩니다. 네, 지금 2번, 시그니처 2번에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픽시문에서 할 일은 일단은 끝났어요. 그리고 픽시도 일단은 USB를 빼줄게요. 이렇게 인식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픽시 뒤에 있는 핀아웃이에요. 픽시 뒷면의 우측에 보면 이렇게 핀아웃이 여기 위에 10개, 밑에 6개 있습니다. 여기 보면 MISO, MOSI, SCK 클럭, 그리고 그 밑에 SS까지 SPI의 4가지 핀이 다 여기 있고요. 5V 그라운드까지 해서 총 6개의 핀이 STM32에 연결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 모터를 연결할 때는 여기에 펜틸트 기능을 쓸 서버 모터는 여기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리얼 프로토콜로 한번 가볼게요. 픽시는 어떤 인터페이스든 간에 같은 시리얼 프로토콜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바이트의 싱크를 먼저 맞추기 위해서 2바이트의 노 체크섬 싱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바이트에는 패킷 타입이, 그 다음 1바이트에는 데이터의 길이, 그 다음에 쪼르륵 하고 데이터가 가요. 이게 이제 리퀘스트의 형식이고요. 레스폰스 형식은 위와 같은데 이제 데이터 랭스 다음에 체크썸이 2바이트 들어가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쭈르륵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제일 처음에 싱크 값이 살짝 다릅니다. 노 체크썸 싱크는 C1A2이고요. 네, 체크썸 싱크는 C1AF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 A2, C1이 이게 C1A이어야 하는데 두 개가 바뀐 이유는 이제 리틀 엔디안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숫자가 비트 수가 낮은 쪽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밑에 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예, 여기 제너럴 포맷이 있고요.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간편하네요. 여기 샌드 패킷 이제 보내는 픽시로 리퀘스트를 보낼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값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패킷 타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패킷 그 데이터 패킷 길이가 아니라 데이터의 길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쭈르륵 들어가게 됩니다. 돌아오는 값은 레스폰스 값은 이 C1AF 값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패킷의 타입이 또 들어가고 데이터의 길이가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체크썸이 들어가고 이거는 체크썸은 모든 데이터들의 값을 모두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쭉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제대로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겟 버전을 먼저 호출했을 때 그랬을 때 리퀘스트 값은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16비트 싱크 값 먼저 들어가고요.
0xC1A2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패킷의 타입,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따로 넘어간 것이 없으니까 데이터 길이는 0, 그리고 데이터는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내지고 들어오는 거죠. 이제 get블럭을 한번 봐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get블럭 할 때도 또 똑같이 0xC1A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패킷의 타입이 32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보낼 데이터가 이렇게 2바이트이기 때문에 랭스 값이 2가 들어가고요. 이 경우 이제 리퀘스트는 체크섬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데이터에 해당하는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그맵이라는 쓰기 편하게 되어 있는 그 건데요. 한 비트당 한 시그니처를 할당을 해서 시그니처가 중복돼서 선택할 수도 있고 모두 다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하는 개념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그맵 값이 들어가고 이제 읽어오고 싶은 블럭의 개수, 최대 개수를 이제 넣어서 보내면 이렇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기 0xC1AF 들어간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킷의 타입은 33 값이 들어가고요. 전체 데이터의 길이는 14바이트인가 봐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체크성 값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쭉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위치값 중에 x 또 위치값 중에 y. 그러니까 프레임 안에서의 위치값이요. 그 다음에 프레임 안에서 그 폭의 값, 네, 프레임 안에서 높이의 값, 그리고 이제 칼라 코드 만약에 이게 칼라 코드를 인식하라는 그런 칼라 코드 숫자였다면 이제 그 앵글 값 칼라 코드가 얼마나 기울어졌는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트래킹 인덱스는 그 블록이 몇 번째, 몇 번이나 트래킹이 되었는가를 의미합니다. 그 age는 이 블럭이 인식된 개, 그, 어, 인식된 횟수요. 횟수를 의미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프로토콜에 맞춰서 보내면 또 맞춰서 돌아온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진짜 이렇게 들어오는지 궁금해서 저는 이제 UART로 바꾼 다음에 한번 보내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기계 자체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아두이노 코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두이노 코드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먼저 픽시2의 아두이노 API부터 봐볼게요. 네, 여기 예제가 이렇게 CCC 헬로 월드 라고 해서 네, 이제 블록을 인식을 한번 하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 펜틸트 하는 예제도 있어요. 트래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모 체이스라는 거는 이제 주모 로봇 아까 그 화면에 나왔던 무한궤도 달린 그 로봇이 주모거든요. 이제 주모를 이용해서 물체를 쫓아다니게 하는 거죠.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 CCC 헬로 월드 이제 블럭을 get 블럭 하는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모 체이스 코드를 추가할 겁니다. 아, 체이스가 아니라 펜틸트요. 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CCC 펜틸트에 해당하는 코드들을 추가할 겁니다.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해요. 네. 헬로 월드에 사용되는 함수를 보면 여기 get 블락이 있죠. 어디 있지? 예, CCC get blocks. 예, 이 get blocks부터 가서 볼게요. PC2 CCC 코드에 가면은 get block이 있어요. 여기 get block이 있죠. get block을 보면은 쭉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패킷을 하나 구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보냅니다. send 패킷. npix이라는 걸 이용해서 보냅니다. npix는 이제 포인터인데요. 그 픽시 tpix이라는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일단은 흐름을 볼게요. 먼저 이 CCC 리퀘스트 블럭 타입으로 넣어서 샌드 패킷 리퀘스트 했더니 리시브 해서 받아와요. 이게 받아온 게 성공적이었을 경우에 0이고요. 그 0이면은 이제 레스폰스 블럭에 대해서 쭉 이렇게 블럭
블럭에 숫자를 리턴하면서 이제 그 받아온 패킷의 데이터 부분이 이제 mbuf가 되거든요. 받아온 패킷의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mbuf에 쭉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그것에 이제 블록스라는 블록 구조체에 포인터를 할당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스가 쭉 읽어올 수 있게 되겠죠. 그 블록의 데이터에서 블록에 대한 부분들요. 네, 그 블록의 구조체가 아까 보셨던 요거하고 일치해요. 레졸루션이 아니라 겟블럭이 또 어디 갔지? 예, 여기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요게 저 블록의 구조체하고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봐볼게요. 블록 구조체는 어디 있냐면은 예, 여기에 보시면 예, 제일 위쪽에 블록 구조체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시그니처 XY with height angle index age까지 예, 똑같죠? 꼭 그 돌아오는 패킷 형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오면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얘네가 리트렌디한 형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읽어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음, 어디까지 맞죠? 예, 여기까지 맞네요. 블록 구조체로 이 엠버프에 읽어온 패킷을 블록 구조체로 바꾸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예,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가 바로 get블럭입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get블럭에 대한 거 이제 봤고요. 여기서 사용한 함수들인 send 패킷과 receive 패킷은 어디서 온 걸까요? npix가 불러오니까 예, 여기 npix는 tpix2라고 나와 있죠. tpix2 템플릿 클래스인데요. tpix2가 바로 이제 npix에 해당하는 녀석이고요. 얘가 send 패킷과 receive 패킷을 다 갖고 있겠죠. 예, 요렇게요. getSync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receive 패킷 할 때, receive 할 때 싱크를 먼저 맞춰요. 그 부분인데요. 예, init 있고, getSync 있고, receive 패킷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또 자기 안에서 뭘 부르냐 하면은 얘네들은 open이나 receive, send 이런 함수들을 써요. 여기 보시면 receive 있죠? 그리고 여기 open 있고요. send가 어디 갔지? 네, send 패킷 할 때 이렇게 send 합니다. 그 외에도 change program, change prog, get 버전, 아까 했던 get 버전 있고요. get resolution 있고 많습니다. set server도 있고요. 이게 다 tpix 구조체에서 tpix 클래스에서 처리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저희 STM32에서는 C 코드를 쓰니까 이 클래스였던 것을 다 구조체와 그 바깥 함수로 고쳤어야겠죠. 그 부분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오픈이랑 샌드, 리시브 이런 함수들은 어디서 왔냐면 여기 픽시 to spi 언더바 ss 여기서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픈, 클로즈, 리시브, 샌드 이렇게 함수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바로 이제 아두이노 자체의 SPI 이 API를 사용해요. 그래서 SPI begin transaction 해가지고 초기화하고요. SPI를 그 다음에 SPI 트랜스퍼를 통해서 주고 받고를 다 해요. 트랜스퍼에 0x 영역을 보내는 건 이제 SPI는 항상 뭐를 보내야 받아오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예, 이렇게 받아온 값을 버프에 넣는 거. 이 부분은 이제 리시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예, 여기요. 그리고 샌드에 해당하는 부분은
SPI 트랜스퍼로 한 바이트씩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디만 고쳐주면 되냐면 link to SPI 언더바 SS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open, receive, send 이런 데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할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함수들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그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SPI는 이제 픽시2 SPI SS에서 SPI를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함수가 SPI는 begin transaction, end transaction, transfer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그걸 사용을 해가지고 open, close, receive, send라는 함수들을 수행하는 게 이 코드 안에서 일어나고요. 또 그 open, close, receive, send를 이용해서 receive 패킷, send 패킷, get sync, init, get version, 또 get resolution까지 하는 게 tpixi2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마지막으로 get 블럭이 바로 그 receive 패킷, send 패킷을 사용해서 get 블럭이 이루어지는 게 pixi2 ccc 안에서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만 고치면 되는지 이제 확 들어오죠, 눈에. SPI begin과 SPI begin transaction은 MX SPI2 init 이 안에서 다 해당하는 일을 수행해 주고요. 이 MX SPI2 init 이 함수는 처음에 저희가 STM32 큐브 MX에서 설정을 마치고 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SPI 트랜스퍼를 이용해서 보내고 받는 거 두 가지를 다 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할 드라이버 같은 경우 나눠서 할 SPI 트랜스밋 함수를 쓰거나 할 SPI 리시브 함수를 쓰거나 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그러면 SPI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놔야겠죠.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하게 있는데 그 픽시 더큐멘트를 보면은 SPI 모드가 3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 보자. SPI 예, 여기 uses SPI 모드 3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위에서 SPI 클럭이 아이들이 로우 값이 아이들이라고 해줬고 그다음에 데이터 비츠가 예, falling 엣지일 때, 그러니까 올라갈 때가 첫 번째 엣지고 떨어질 때가 원래 두 번째 엣지인데 그 falling 엣지일 때 데이터가 래치된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모드가 1이 되거든요. SPI 모드가 1. 그래서 여기서는 SPI 모드 3이라는 건 틀린 말인 것 같고요. 여기 코드에 나와 있는 대로 SPI 모드 1로 하는 것이 맞더라고요. SPI 모드 3으로 했더니 통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클록 레이트 여기 2MHz 되어 있는데, 이 STM32가 할 수 있는 현재 그 디스커버리 보드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SPI 클록이 22.5MHz. 예, 저는 그래서 그 값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그러면 하나로 다 모을 수 있겠죠. 전체적인 구조가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모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는 일단은 아두이노에다가 전체 코드를 다 모았어요. 그 다음에 그 코드를 이제 잘 돌아가는 게 하게 됐으면 STM32 큐브 ID에다가 가져와서 이제 C 코드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려면 큐브 아이디를 만들기 전에 먼저 STM32 큐브 MX에서 저희가 설정을 먼저 해야겠죠? 네, MX에 들어가 봅니다. 이번에 설정하는 부분은 많지 않아요. 일단 SPI가 설정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버깅을 위해서 UART가 설정되면 됩니다.
평소처럼 STM 셀렉터를 통해서 들어가 봅니다. STM32F429 GTIT를 쳐주고요. 선택하고 스타트 프로젝트. UART와 SPI 두 가지만 하면 되겠죠. 네, 떴습니다. 자, 먼저 커넥티비티로 갈게요. 시스템 코어에 먼저 갈게요. RCC에 가서 클럭을 먼저 설정해 줍니다. 하이스피드 클럭에서 크리스탈 세라믹 레조네이터를 선택하시고요. 클럭 컨피그레이션에 가서 8MHz로 먼저 바꿔줍니다. HSE를 선택하고 PLL 클럭 선택하고 여기서 180 값을 넣으면 네, 설정이 되었습니다. Pnow 컨피그레이션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SPI 2번을 사용합니다. 모드는 풀 듀플렉스 마스터제 이번에는 주고받고 다 하니까요. 예, 설정 값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 픽시 문서에 나왔듯이 픽시 문서에 나왔듯이 SCK는 로우일 때 아이들이고 그리고 데이터 비트는 펄링 엣지일 때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로우일 때 아이들인 거 맞고요. 이거는 펄링일 때, 이게 1엣지는 업일 때이고요. 2엣지는 로우일 때입니다. 떨어질 때입니다. 이 부분만 해주면 SPI 세팅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가 남아있죠. 칩 셀렉트 핀을 설정을 해줍니다. 칩 셀렉트 핀을 GPIO 아웃으로 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예, 하이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풀업으로 있다가 셀렉트 할 때만 내려오는 거죠. 이거를 SPI CS라고 할게요. 네, 이 부분도 코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부분 코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IDE에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UART를 먼저 할게요. UART는 1번 그리고 에이싱크로나이즈로 하고 제대로 값이 넘어오는지를 봐야 하니까요. 이것도 SPI 맞춰서 제일 빠른 걸로 해줄게요. 92160 얼마가 되죠? 92만 1600 정도 되네요. 이 값으로 바꿔주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그대로 놔둡니다. 예, 그럼 설정이 끝났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걸 각각 여기에 맞게 그 아까 SPI 부분에 요거와 맞춰서 해줘야 합니다. 연결을 이제 해줘야겠죠. 요 부분과 이 부분을 맞춰야 돼요. 네. 또 이렇게 얘는 옆으로 왜 안 되냐. 네. 네, 이렇게 보고선 맞추면 되겠죠? 이거 닫아볼까요? 요 부분이 이 MISO는 MISO랑 그리고 MOSI는 여기 있는 MOSI랑 그리고 CS는 여기 7번이랑 여기 클록은 여기에 있는 3번이랑 137하고 4 1374를 연결하고 그리고 5V와 그라운드 부분을 또 보드에 있는 5V와 그라운드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설정이 다 되었어요.
프로젝트에서 이름을 넣어주고 pixie2 뭐 SPI 이런 식으로 할게요. pixie2 SPI SPI 네, 여기 툴체인을 HM32 큐브 MX로 큐브 ID로 해주시고요. 제너레이트 코드 합니다. 네, 오픈 프로젝트 해볼게요. 네, 잘 임포트가 되었고요. 저희가 방금 만든 프로젝트가 이 위에 있는 pixie2 SPI입니다. 네, 그 밑에 SPI 언더바 pixie2라고 또 하나 있죠? 이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았던 프로젝트 파일인데요. 지금 새로 생성한 프로젝트에 코드를 하나하나 넣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만들어 두었던 프로젝트 파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열어줄게요. 메인에 가면 제가 아까 아두이노 코드의 한 파일에 코드를 전부 몰아넣고 됐는지 돌아가는지 본 다음에 그거를 이제 STM32 큐브 IDE에서 붙여넣기 해서 고쳤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C++에서 C코드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정돈이 좀 된 다음에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pixie2라는 폴더 안에다가 각각의 그 API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나눠서 넣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tpixie에 해당하는 파일이 여기 pixie2이고요. tpixie 말고 pixie2 SPI 언더바 SS에 해당했던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메인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UART를 편하게 printf만 쓰기 위해서 이거 넣어 주었고요. 이렇게 유저 코드 비긴에서 블록스라는 포인터 하나 만들어 주었고요. 그다음에 넘블록스는 블럭의 개수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줬고요. 그다음에 pixie2를 하나 객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pixie가 바로 그 이전에 코드 살펴볼 때 tpixie에 해당하는 녀석인 거죠. 그리고 펜 오프셋, 틸트 오프셋 여기 이 변수와 또 그 아래 펜 PID, 틸트 PID 얘네들은 이제 펜 틸트 기능, 서버 모터를 제어하는 것을 위해서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먼저 pixie2 init해서 HSPI2 핸들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CS 칩 셀렉트에 해당하는 부분 두 개를 넣어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pixie2가 이니셜라이징 된 거고요. 그 다음에 PID loop in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각각 PID 루프에 관해서 또 초기화를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옆에 코드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pixie2 프린트 버전 해서 버전을 프린트 합니다. 이 pixie2 init 함수 내에서 get버전 함수를 통해서 버전을 가져오거든요. 버전 값을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 버전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while문 안에는 이제 여기 get블럭, pixie2 get블럭을 함수를 통해서 블럭 구조체의 값을 받아오고요. 그 get블록 하면은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메시지 패킷 있잖아요. 패킷에서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에 블럭 형식으로 쭈루루룩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이제 블록스라는 이 포인터를 통해서 가리키면 각각의 이 정보들을 받아올 수 있겠죠. 블럭에 관한 정보들이요. 그래서 그 값을 이제 이렇게 여기서 프린트 블럭을 통해서 프린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펜 오프셋, 틸트 오프셋은 이제 받아온 블록스가 받아온 블록스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들에 각각 액세스 해가지고
mx 값, my 값을 받아오거든요. 그러면 이 mx 값을 통해서 mx 값, my 값을 통해서 이제 오프셋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프셋 값을 PID 루프에 적용을 하고 그러면 PID 루프가 예, 어떤 n 커맨드라는 이제 자기 내부의 값이 있고 그 값을 픽시2한테 다시 보냅니다. setServer라는 함수를 통해서 다시 보내면 픽시 자체에 있는 이 서버 모터 그 핀아웃에 서버 모터를 연결하면 여기서 설정된 이 m 커맨드 값에 따라서 서버 모터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모터는 저는 아직은 서버 모터는 이 STM32 디스커버리 보드가 서버 모터를 동작하도록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픽시 쪽에서 서버 모터 동작하는 신호를 내보내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그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됐는지 또 봐볼게요. 먼저 봐야 할 것이 이제 픽시 SPI, 픽시2 SPI부터 볼게요. 여기 쭉 보면 네, 여기 먼저 나왔네요. 왜 안 열렸지? 네, 이렇게 생겼고요. 오픈, 클로즈, 리시브, 샌드. 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이게 처음에 예, 여기 픽시2 SPI 언더바 SS라는 데 정의되어 있던 함수들입니다. 오픈, 클로즈, 리시브, 샌드.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높은 그 안에 처리되는 부분이 이제 기존의 아두이노 SPI가 아닌 할 드라이버에 있는 SPI 함수들로 바뀐 거죠. 네, 이렇게 오픈할 때는 각각의 핀이 이렇게 포트랑 SPI까지 딱 이렇게 들어오도록 해놨고요. 네, 다 똑같은데 다 함수 자체의 그 구조는 똑같은데 이 부분만 다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CS핀이 세팅되는 거 바꾸고 여기 원래는 SPI 트랜스퍼라고 있었는데 그걸 할 SPI 리시브로 바꿨습니다. 데이터를 하나씩만 읽어오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처음에 하나씩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receive 함수 안에 들어갈 이제 랭스 값과 버프를 그대로 여기 넣어서 했었거든요. 버프와 랭스 값.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하니까 얘가 제대로 못 읽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완전히 똑같이 바꾸었더니 완전히 똑같이 한 바이트씩만 불러오도록 바꾸었더니 그랬더니 이제 또 잘 되더라고요. 혹시 이게 왜 그렇게 동작을 하는지,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트랜스밋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하나씩 하지 않고 한 번에 여러 바이트씩을 보내면 그것 또한 제대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번에 한 바이트씩만 하는 걸로 다 바꿔 놓았습니다. 다 예, 바꿔놓은 게 아니라 기존의 아두이노 코드 그대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픈 리시브 한 함수를 이용해서 픽시2에서 픽시2 코드, 그러니까 t픽시에 해당하는 코드죠. 코드에서 이제 블럭이랑 구조체, 버전이랑 구조체, 픽시2라는 구조체 다 만들어 놓고 getSync 함수, receive 패켓 함수, send 패켓 함수, 그리고 get 버전, get resolution, set server, get blocks, PC init까지 이렇게 하고 또 프린트 버전, 프린트 블록 이렇게 다 이제 픽시2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예, 아까 그 구조도에서 보면 요 제일 밑에 해당하죠. 픽시2 CCC와 제일 밑이 아니라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합친 거예요.
원래는 get블럭이 CCC라는 계층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냥 그건 합쳐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부분까지 똑같이 만들어 보았고요. 네, 여기 바뀐 부분은 이렇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코드 구조가 코드 구조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 같은 걸 말씀드리자면 여기 getSync 부분이 어, 독특합니다. 이 일단 한 바이트씩 읽어와요. 그런 다음에 2바이트짜리 변수에다가 넣습니다. 받아온 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볼게요. 받아온 거를 8비트 옆으로 빈 다음 그걸 넣어요. 그리고 얘는 그 이전에 받아왔던 것이 그 하위 8비트에는 이전에 받아왔던 것이 들어있고 상위 8비트에서는 지금 받아온 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조합이 체크썸 싱크에 해당하는지 혹은 노 체크썸 싱크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만약에 일치한다. 체크썸 싱크에 일치한다. 그러면 이제 체크썸이 있다 해서 MCS true로 해주고 그 다음에 리턴을 합니다. 수신이 잘 되었다고 리턴을 해줍니다. 네, 그렇게 리턴이 되고 나면 이제 이 함수에서 리턴 값을 반환하면서 이렇게 res에다가 값을 반환합니다. 그러면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0과 같을 경우에는 이제 체크썸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체크썸 값이 true라면 요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true가 아닐 경우에는 요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true일 때부터 살펴볼게요. 체크썸 값이 true이면 체크썸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먼저 그 앞에 싱크 바이트 2개를 뺀 나머지 4개의 바이트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넷에서 자 이렇게 옆으로 놓고 볼게요. 네. 여기가 이게 제너럴 포맷인데요. 받아오는 거에서 16비트 싱크를 빼고 나면 그 뒤부터 하나, 둘, 셋, 넷은 이제 첫 번째는 패킷의 타입이라고 해서 여기 M 타입에다가 받아온 버퍼 0번 버퍼를 넣죠. 그리고 그 두 번째가 length of payload in byte 그러니까 데이터의 길이라고 해서 데이터 길이를 이제 또 버프 1번에 있던 거를 넣습니다. 그 다음이 여기 2바이트 아래에서 이제 16비트짜리 체크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버퍼에 접속을 하는데 포인터가 16비트짜리 포인터로 접속해서 그 값을 가져와서 또 똑같이 16비트짜리인 값에 CS 시리얼이라는 값에다가 넣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는데요. 픽시의 m 버프라는 버퍼에다가 아까 받아왔던 길이 값만큼 읽어오는데 체크썸을 계산할 값을 같이 넣어서 보내줍니다. 리시브 함수를 보면 음, 네. 리시브 함수를 보면 여기 이렇게 체크썸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받아올 때마다 버퍼에 받아온 것을 하나씩 다 체크썸에 더해줍니다. 그래서 더해진 체크썸 값은 더해집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포인트로 받아왔기 때문에 포인트로 받아오고 포인트로 접속해서 값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럴 경우 어, 네. 아까 어디 보고 있었죠? 여기요. 그럴 경우 이 CS 칼크 값이 바뀌게 됩니다. 계속 더해지겠죠. 데이터 값들이. 그렇게 해서 CS 시리얼과 CS 칼크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제 체크썸 에러다 라고 판정하고 에러를 반환하고요. 만약에 일치할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체크썸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2바이트를 받아오고 m타입과 mlength에서 2바이트 받아온 다음에 그 뒤에도 체크썸에 관한 거 없이 바로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되게 재미있게 잘 짜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고요. 자, 아직 얘기하지 않은 게 파일이 하나 더 있죠? 이제 PID 루프입니다. PID 루프는 setServo 함수를 쓰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커맨드가 있고 개인이 있고 예, 인테그랄과 그 델타 에러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엠프랩 에러도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 아두이노 픽시에서 제공한 아두이노 API를 그대로 갖다가 넣은 것이고요. 그냥 이렇게 PID 루프라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주고 나머지 멤버 함수들을 전부 다 밖으로 꺼내놔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모든 파일을 훑어보았고요. 이렇게 해서 메인이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구조가 잘 드러나도록 코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빌드를 해볼까요? 빌드 프로젝트. 예, 빌드가 이전에 빌드해 놨던 게 있어서 그럴까? 클린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됐고요. 이제 런 해볼게요. 예, 런이 되고 있습니다. 해놓을까? 네, 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맞게 값이 들어오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해 볼게요. 디스플레이에서 트 또가 있고요. 16번이었죠? 오픈 해볼게요. 자, 지금 이미 앞에 지나간 것 같은데요. 리셋 눌러볼게요. 예, 이렇게 겟 버전에서 먼저 제대로 값을 읽어왔고요. 지금 제가 아까 학습시켰던 그 인형을 보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유아트로도 데이터가 잘 넘어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이 영상은 제가 저희 둘째 아이한테 테스트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찍은 영상인데요. 아까 인식시켰던 그 노란색 그 에일리언 인형을 열심히 트래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두이노와 비교했을 때 훨씬 빠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놓치지 않고 확실히 잘 빨리 따라가는 것 같긴 해.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서버 모터 제어를 픽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STM32에서 직접 제어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STM32에 포팅을 하고 나니까 과연 아두이노 우노로 쓸 때랑 뭐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실감해 보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점은 둘이 SPI 속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두이노로 할 때는 아두이노 SPI 속도가 2메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2메가로밖에 이제 SPI 통신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는 STM32로 하고 있는 지금은 무려 22.5메가의 속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10배나 빨라진 셈인데 그 빨라진 거를 체감을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의 set서버 함수를 쓰지 않고 STM32에서 직접 서버를 맞춰서 이제 에러 그 오프셋에 맞춰서 서버를 죄송합니다. 서버를 구동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